60세 이상이라면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몸은 그렇게 조용히 참고 있지 않습니다. 속이 무겁고 밥맛이 없고 아랫배가 묵직하다면 그것은 장은 지금 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대장은 생명력이 있는 근육입니다. 움직임이 멈췄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훈련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듯 장도 움직이는 법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번 이상 배변하지 못하는 노인 중 78%가 장의 운동 리듬을 잃은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장은 훈련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음식 한 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친숙하지만 가장 잘못 먹고 있는 음식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자마자 바로 드시죠. 하지만 이 한순간의 습관이 장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바나나가 장을 깨우는 정확한 타이밍,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법,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변비의 경고 신호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살아있는 건강 라디오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그냥 바나나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 놓치면 10년 후 장의 근육의 1/3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그냥 달콤한 간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바나나는 장 근육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과일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한 섬유질 때문이 아닙니다. 바나나 속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 속의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 먹이가 들어와야 장 안에 있는 선한 균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곧 배변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는 장을 돌리는 시동 버튼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익는 정도에 따라 장에 주는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고 이 전분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불용성 섬유질처럼 작용합니다. 반면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속은 편하지만 장을 자극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랗지만 아직 살짝 초록기가 남은 바나나, 그게 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레지스턴트 스타치가 풍부한 시기거든요. 이 물질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연료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익은 바나나도 좋다, 당분이 많아 에너지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 에너지는 근육엔 좋지만 장엔 자극이 약하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먹느냐입니다. 젊은 사람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년층은 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하루에 몇 개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리듬을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음식을 받으면
장도 그 시간에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반 개의 바나나. 이 조합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장으로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오늘도 일하자는 명령을 받게 되죠. 놀라운 건 이 단순한 습관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속이 무겁다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답답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장이 먼저 움직이려 해요. 그게 바로 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한 번의 바나나, 하지만 제대로 먹는 바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바나나를 이렇게 먹으면 장이 스스로 움직인다. 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장이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냥 바나나 하나 먹었을 뿐인데 장이 움직인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장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매우 감각적인 근육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극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에 바나나를 디저트처럼 드십니다.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후식처럼.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바나나 속의 유익한 성분은 위에서 오래 머물다가 산성 환경에 중화되어 버립니다. 결국 대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말하는 법칙이 있어요. 빈속, 미온수, 방해, 천천히.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빈속이어야 합니다. 장이 깨어나기 전, 위가 비어 있을 때 바나나의 신호는 바로 대장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위가 꽉 차 있으면 장의 반사 신호가 늦게 오고 배변도 밀리게 되죠. 둘째, 미온수와 함께. 찬물은 장 근육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를 자극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반 개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장 운동이 오히려 멈춥니다. 적당한 양이 움직임의 리듬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3번 이상 씹고 삼키세요. 씹는 동안 입안의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분해하고 그 신호가 미주신경을 타고 장으로 전달됩니다. 즉, 이제 일할 시간이야. 이 과정을 단 3일만 지켜보세요. 아침마다 속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5일째쯤 되면 그냥 배가 부른 게 아니라 편하다는 새로운 감각이 찾아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화장실 가는 게 전쟁 같았는데 요즘은 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나를 깨우는 듯해요.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장에는 자율신경 리듬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자극을 받으면 그 시간대를 기억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장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진짜 의미예요. 물론 바나나만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장에 유익균이 살기 위해선 먹이가 필요하니까요. 그 먹이가 바로 섬유질, 특히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왜 노년기의 장 건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커피보다 먼저 바나나 반 개 플러스 미온수 한 잔. 그 단순한 변화가 장을 다시 살아있는 근육구로 바꾸는 첫 연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변비엔 섬유질이 좋다. 그래서 채소, 현미, 해조류 열심히 드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먹어도 여전히 속은 답답하고 배는 더부룩합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섬유질은 유익균의 재료가 아니라 벽돌일 뿐입니다.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벽돌만이 아니라 그 벽돌을 쌓는 일꾼들, 즉 장내 유익균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익균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피리비오틱스입니다. 쉽게 말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그 먹이를 먹은 유익균은 젖산과 단쇄지방산 SEFA를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장벽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오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균이 늘어나며 배변 리듬이 스스로 회복되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신다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알겠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균 자체입니다. 유산균, 비피더스균 같은 친구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나무 프리바이오틱스. 비료가 없으면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즉, 유산균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으면 그 균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산균 캡슐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화기학회에서는 최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유익균의 생존율은 프리바이오틱스 동반 섭취 시 4배 이상 증가한다. 즉, 단독으로는 일시적 효과지만 함께 먹으면 장내 정착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바나나, 마늘, 양파, 귀리, 그리고 시원하게 익은 김치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레지스턴트 스타치라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이것이 장 속에서 유익균의 에너지원이 되어 배변 리듬을 되살리고 복부 팽만을 줄여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보다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이나 소화가 느린 어르신에게 더 적합하죠. 섬유질이 물리적인 자극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화학적 활력기입니다. 몸 안의 균형을 되찾는 쪽에 훨씬 가까워요. 이쯤에서 한번 자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장에 비료를 주고 있을까? 아니면 돌만 쌓고 있을까? 건강은 먹는 양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섬유질만 믿어왔다면 이제는 그 섬유질 속에 유익균의 먹이가 함께 들어있는지 살펴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조합, 바나나와 요거트의 3일 루틴 기적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하지만 장의 리듬을 되살리는데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변비엔 바나나가 좋다길래 매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혹시 바나나만 드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시죠. 네, 그냥 바나나만요. 사실 장이 진짜로 깨어나려면 균과 먹이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고 그 먹이를 먹는 유익균이 바로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죠. 이 둘이 함께 들어가야 장이 완전한 생태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 하나, 아침 공복에 요거트 1컵 플러스 바나나 반 개. 이 조합이 장을 깨우는 최고의 듀오입니다. 그 원리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바나나 속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익균의 연료 역할을 하고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연료를 받아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가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배변 반사를 일으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과 리듬입니다. 이 루틴을 단 하루 하고 멈추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3일만 연속으로 하시면 장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1일차, 속이 살짝 부드러워집니다. 식후 답답함이 줄고 트림이 덜 나옵니다. 2일차, 배가 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유익균이 장벽 안쪽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3일차, 변의 모양이 바뀌고 아침마다 장이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단순히 배변 때문이 아니라 몸 안독소가 줄면서 혈액순환과 기분까지 함께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한 72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1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끊으면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셨죠. 그런데 이 3일 루틴을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세 번째 날 아침에 그냥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어요. 약도 커피도 필요 없었어요. 내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장은 사실 오랜 시간 쉬고 있던 근육이었습니다. 이 루틴은 그 근육에게 이제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한 셈이죠. 그리고 장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움직이면 장 생체시계가 다시 맞춰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생리적 훈련이에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요거트 프리바이오틱스 병용 섭취군은 72시간 내 배변 개선율이 6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3일이면 충분히 몸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장이 움직이는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모른다면 오늘부터 기록해보세요. 그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장은 당신보다 먼저 움직일 준비를 할 겁니다. 이 3일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약도 보조제도 복잡한 레시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컵의 요거트와 반 개의 바나나. 그것이 당신의 몸을 다시 자연의 리듬으로 돌려놓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장은 생각보다 금방 고마워합니다. 조금만 신호를 줘도 다시 스스로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바나나와 요거트의 놀라운 효과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장은 살아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즉, 같은 바나나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나 팔, 흰빵, 플라, 커피. 이 조합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드시죠. 하지만 장의 입장에서는 삼중족쇄를 차는 셈이에요. 먼저 흰빵은 섬유질이 거의 없는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이 위 안에서 바나나의 당분과 섞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때 장 근육은 수축 신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느려집니다. 즉, 몸은 소화보다 저장을 우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커피입니다. 커피 마시면 화장실이 잘 가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자극에 불과합니다. 특히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 위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장의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장 근육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지만 카페인은 그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우유를 바나나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이 조합은 윗속에서 발효가 빨리 일어나 가스와 복부팽만을 유발합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죠. 이 세 가지 조합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장의 신경 반사 속도가 젊을 때보다 30반 40% 느리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자극을 주면 금방 회복하지만 노인은 그 자극이 곧 피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좋은 성분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참가자에게 바나나 팔커피 조합을 7일간 제공했을 때 절반 이상이 오히려 복부팽만과 잦은 트림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바나나 팔스 요거트 조합군은 배변 강력이 1.5배 빨라졌죠.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쯤 되면 배가 딱딱하게 불어있는 느낌. 그건 장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위대장 사이에서 교통체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커피와 당분이 만나면 장내 가스 생성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바나나를 먹을 땐 단독 섭취 또는 유산균과 함께. 커피는 최소 30분 뒤, 흰빵은 다른 끼니에 따로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장이 훨씬 안정되고 복부 팽만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장은 규칙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조합이 반복되면 장은 그 상태를 새로운 기본값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같은 혼란을 반복합니다. 결국 매일 속이 무거운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패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 당신의 장은 어떤 조합을 받았나요? 그 한 끼가 장을 깨웠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잠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음식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잘못된 화장실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을 망치는 건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참는 습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부터 본다. 뉴스 확인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 예분이 장 건강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장은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납니다. 수면 중에도 장은 천천히 움직이며 새벽 5시, 7시 사이가 자연 배변의 황금 시간대예요. 그 시간에 몸은 배출 준비를 하고 대장은 배변 반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출근 준비부터 해야지. 지금은 귀찮으니까 나중에 가야지. 그렇게 단 5분을 참는 습관. 매일 반복되면 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장기로 변합니다. 처음엔 신호가 약해지고 나중엔 아예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의학적으로 이 현상을 직장무감증, 렉탈 하이포센시티비티 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장은 신호를 보내지만 뇌가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학습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신호를 포기합니다. 보내도 반응이 없네. 그럼 기다릴게. 이게 바로 만성 변비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먹어도 명령 체계가 끊긴 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바나나도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왜 변비가 안 낫느냐고 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아침마다 배변 신호가 와도 10분씩 참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내가 욕실 쓰니까 기다려요. 결국 1년 만에 대장 근육이 약해지고 스스로 배변 반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장의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그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복원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건 단순히 참지 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장의 리듬을 만든다던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같은 자극을 주면 장은 그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오늘 아침에도 신호를 보냈나요?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그건 단 한 번의 게으름이 아니라 훈련 중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기, 핸드폰 보지 않기, 3분만 집중하기. 처음 며칠은 신호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앉아있다는 행위 자체가 훈련입니다. 장이 다시 이 시간에 일해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니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화장실 루틴을 가진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변비 발생률이 4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장이 게을러진 건 나이가 아니라 무시당한 시간들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돌려주세요. 오늘 아침부터라도 그 9분을 장에게 선물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의 편안함을 바꿀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음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약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루겠습니다. 변비약이 장을 돕는 게 아니라 장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이 약만 먹으면 바로 시원하게 나와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었다는 신호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변비약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대장을 자극해서 강제로 배변을 일으키죠. 하지만 문제는 장은 이 자극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매일 약의 힘으로 움직이다 보면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의 리듬이 점점 약해집니다. 장의 움직임은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대장벽에는 장신경총, 이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 이라는 독립된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 신경망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정교하죠. 그런데 약물 자극이 반복되면 이 신경망이 피로해집니다. 굳이 내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장은 스스로의 리듬을 잃고 외부 자극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자극성 하제, 스티뮬런 락사티브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센나, 비사코딜, 카스토일 같은 약들은 한두 번 복용할 땐 효과가 빠르지만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장 근육의 수축력이 최대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이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장이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매일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일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 안 먹으면 아무 신호가 안 와요. 몸이 텅 빈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장의 연동 운동이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하제를 매일 복용한 결과 장신경이 스스로 자극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의존입니다. 잠깐의 도움과 평생의 의존은 완전히 다르죠. 의학적으로도 장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약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탈의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을 3일에 한 번으로, 그렇게 장을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약을 줄이는 동안 장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천연 자극을 함께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의 미온수, 복부 마사지, 그리고 바나나 플랫 요거트 루틴 같은 자연 자극이 바로 그것이에요.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약물 자극이 장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가? 일부 연구에서는 가역적이라 주장하지만 다수의 임상에서는 장기능 저하가 1년 이상 지속된다고 보고합니다. 즉, 완전히 회복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장이 스스로 움직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약이 움직이게 했나요? 이 차이는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내 신호를 기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장은 훈련을 원합니다. 몸은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은 잠시 손을 빌려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장을 다시 주인 자리로 돌려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약도 음식도 아닌 손끝의 자극으로 장을 깨우는 방법, 즉 복부 마사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실제 환자 사례로도 효과가 검증된 놀라운 자연 요법입니다. 이제 약도 음식도 아닌 손끝의 힘랍으로 장을 깨워볼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장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내장기관이에요. 배를 살짝 눌렀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움직임, 그 속에서 대장은 실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단순히 따뜻함 때문이 아닙니다. 배를 문지르면 피부 밑의 신경이 장신경과 연결되어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즉, 손끝이 장의 엔진 스위치를 누르는 셈입니다. 복부 마사지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향과 리듬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누르면 오히려 장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늘 알려드리는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1단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기. 오른쪽 아랫배 맹장 부위에서 시작해 위를 따라 천천히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이 방향이 바로 대장의 실제 이동 방향입니다. 왼쪽에서 멈추면 장의 마지막 구간인 S자 결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2단계 손바닥 전체로 눌러주기.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바닥 중심으로 가볍게 눌렀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하니 피부 아래가 따뜻해진다.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3단계 복식 호흡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내쉬면서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세요. 이때 복부의 압력이 장 전체를 부드럽게 밀어주며 실제 연동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세 단계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2분씩 단 3일만 해보세요. 속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배 안이 조용히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연구에서는 복부 마사지가 노년층의 대장 운동을 평균 28%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적인장성 변비 환자에게 복부 자극이 약물보다 더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어요. 한 75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약을 먹어야만 배가 움직였는데 요즘은 저녁에 배를 문지르면 그 다음 날이 편안해요. 내 장이 내 손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표현이 참 아름답죠. 장은 손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만져주면 장이 이 시간이면 움직여야지 하고 다시 반응을 배웁니다. 혹시 손으로 배를 만지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얇은 수건을 배 위에 덮고 해보세요. 수건의 질감이 압력을 부드럽게 분산시켜 더 편안해집니다. 또는 손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물주머니를 올려두고 시작하세요.
그 열기가 장의 근육을 이완시켜 마사지 효과를 훨씬 높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내 몸에 집중하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손끝이 내 장을 기억하고 장이 다시 손끝을 신뢰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소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그 온기만으로도 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장이 몸 전체의 감정과 수면, 면역까지 바꾸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기분의 뿌리이자 두 번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지 않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장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신기하게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나던 일이 덜하고 밤에 잠이 잘 오고 사소한 일에도 미소가 더 자주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장뇌 연결 엔터릭 브레인 액시스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죠. 즉, 장이 건강하면 뇌가 편안해지고 반대로 장이 막히면 마음도 함께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울한 사람의 뇌를 보기 전에 그들의 장을 보라. 그만큼 장은 마음과 직결된 기관이에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은 두 번째 뇌입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평온은 배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보조제도 여러 치료를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속이 편해서 그런지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요. 손주들이 와도 짜증이 안 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사람의 말투까지 부드러워진다는 걸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면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즉, 장을 돌보는 건 단지 배변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감정과 평화, 수면까지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기분이 나쁜 이유가 혹시 어제 못 나온 바위 때문일까? 의외로 자주 맞습니다. 장의 막힘은 단순히 노폐물이 쌓인 게 아니라 몸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장을 기운의 창고라고 부릅니다. 장이 비어 있어야 기운이 돌고, 기운이 돌아야 머리가 맑아집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그걸 자가조절의 회복이라 하죠. 동서양의 말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진실을 말합니다. 배가 편해야 사람이 편하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약보다 먼저 장을 돌보세요. 그건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처음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장은 움직이지 않으면 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은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바나나 한 입, 손끝의 온기, 아침의 루틴, 그 모든 게 장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장이 살아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음식의 맛이 깊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회복의 예술이에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감정적 회복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장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당신의 장도 마음도 서서히 따뜻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장은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수십 년 변비로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살아있는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굳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장의 놀라운 복원력입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변비로 고생하며 30년 넘게 약에 의존하셨죠.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 끊으면 아무 신호도 없어요. 그냥 배가 고요해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장은 아직 듣고 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 플랫 요거트 루틴과 복부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그냥 신호가 왔어요. 내 몸이 먼저 움직이려 했어요.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장의 회복은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요. 장의 회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습관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면 장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리듬이 되고 그 리듬이 쌓여 다시 자율적인 장을 만듭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의 장 마사지, 하루 한 번의 식이 루틴, 이것만으로도 60세 이상 노년층의 장 운동 속도가 평균 23%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근육은 훈련을 멈출 때만 늙습니다. 그리고 장도 근육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당신은 지금 가장 좋은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몸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장은 조용하지만 늘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조금만 돌봐주면 그 기다림이 반가움으로 변합니다. 그때 장은 다시 스스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몸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바나나 한 입, 손끝에 따뜻한 3분,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첫 신호예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오늘 처음으로 내 몸이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장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 장은 아직 살아있어. 그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믿음이 몸의 회복을 이끌기 때문이죠.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장은 다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평생의 친구가 될 겁니다. 음식, 습관, 손끝, 그리고 당신의 의지, 그 네 가지가 함께라면 어떤 장도 어떤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를 하루 실천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함께 다짐할 겁니다. 오늘부터 내 장에게 휴식을 주자. 이제 이 영상을 다 들으셨다면 아마 속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건 단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장이 이야기를 들으며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를 묵묵히 기억하고 있는 몸의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장에게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휴식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 7시 미온수 한 잔과 바나나 반 개. 장은 이 조용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우세요. 저녁 9시 손끝으로 복부를 천천히 문지르기. 그 5분의 온기가 장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시간은 당신 자신을 돌보는 명상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한 번, 내 몸의 신호를 들어보기. 배가 따뜻한지, 무거운지, 움직이는지. 그 작은 감각 하나하나가 장의 언어입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회복 루틴이에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인생이 다시 흐릅니다. 혹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라고 망설이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장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다가와 주기를,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요. 오늘 저녁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짧은 복부 마사지로 당신의 장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이제 조금 쉬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장은 반응합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몸 안에서부터 새로운 리듬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장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이 바로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장 루틴을 시작합니다. 혹은 바나나 플러 요거트 3일 루틴. 저도 도전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당신의 손길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장의 리듬을 되찾고 몸의 온기를 회복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튼튼 라디오 셔라크였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장이 평화롭길 바랍니다.